오늘은 정말 기묘하고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품 타이틀을 공개하는 것보다 먼저 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성당에 있는 고해소에 찾아와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날 고된 노동을 하던 자신에게 한 불황자가 다가와서 먹을 것을 요구했고, 그 남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불황자에게 너무나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을 먼저 해낸다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남자는 일을 하자마자 쓰러졌고, 그가 게으름을 핀다고 판단했던 그 찰나, 분명 저 멀리 있어야 할 불황자가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채 자신의 발밑에 나타나 가장 행복할 때 죽이러 오겠다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후 그 불황자는 정말 숨을 거두게 되고, 청년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를 하면서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딸 아이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불황자의 악령이 딸의 몸에 빙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목숨을 건 내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산속에 큰 집을 짓고 사는 부잣집 딸이 정원사와 바람을 피우며 지내다 아버지가 약혼자를 데려오자 정원사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허나 정원사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밝히자며 떼를 쓰게 되고, 여자는 이에 화를 내며 그를 밀쳐버리죠. 하지만 그 정원사는 골프채에 머리가 찍혀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 약혼자는 이미 문 앞까지 온 상황. 여성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머리에 나온 피를 닦고 또 닦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시신에서 피가 멈추진 않습니다. 순간의 기지로 머리에 응급처치를 취해보지만 오히려 대량의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죠. 과연 이 여자는 들키지 않고 시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인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산 안쪽에는 헬기 착륙장을 비롯하여 백화점까지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을에 사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25살의 나이로 가난할 때 이곳에서 집을 사면서 자수성가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곳에 부지 하나가 매물로 나왔고, 25살의 한 여성이 이곳에 집을 사기 위해 이 부호촌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너도 나도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곳의 방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예의를 어기지 말 것. 예의는 바르거나 바르지 않거나 밖에 없으며 관용은 없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여기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 청년은 너무나 잘생긴 나머지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 주연 배우와 이제 막 신입인 자신 간의 거리 차이를 보게 되고, 언제나 몸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몸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남자는 자신의 몸을 가꿀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의 돈에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모두 하여 자신의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남자가 나타났고, 그 남자와 죽음의 게임을 준비하게 되는데,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키시베 로안은 움직이지 않는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에 등장하는 키시베 로안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외전격인 작품이죠. 첫 연재는 97년에 하였고 2권 중 1권이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화책에 1권 나와 있죠. 물론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원작과 접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딱 2가지 포인트만 집중해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키시베 로안은 만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안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아주 대단한 만화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조조를 그려낸 아라키 히로히코의 오너케 같은 분위기를 좀 풍기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성공한 만화가이지만 남과 타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순응하지 않는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사람을 킹받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조조 세계관에는 스탠드라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는 이 스탠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아는 능력자 배틀물의 시초격인 작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도 이런 스탠드의 능력을 이용해서 일발역전하는 그런 재미가 상당히 많은 작품입니다. 키시베 로한 역시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은 헤븐즈 도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일종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의 기억들, 그가 살아온 행적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수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은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키시베 로한이 딱 능력을 써가지고 치킨이 아니라 짜장면을 먹는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그런 식으로 행동 패치가 되는 능력이었던 거죠.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이러한 능력들을 이용해서 기지를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작 만화책에서는 이제 미러 해안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해가지고 스탠드를 쓰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화된 부분에서는 키시베 로한 외에는 아무도 스탠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븐즈 도어의 능력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난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보기에는 너무 화수가 많아, 편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로 좀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이 아라키 선생님의 좀 기묘한 작화 스타일이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을 되게 긴장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이걸 또 애니메이션 팀이 정말 잘 재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조조의 진심인가 이거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화된 시기가 제각각이라서 그림체 변화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애니메이션을 좀 실사화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학을 떼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NHK에서 실사 드라마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키시베 로한 역의 그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에 등장했던 타카시 이세이가 이제 키시베 로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싱크로율이 괜찮더라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간단하게 검색해보시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키시베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좀 볼만한 애니메이션을 찾는 분들에게는 길지 않은 분량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요 키시베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 재밌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트위치에서 라이브로 봐주시거나 팟캐스트에서 풀버전으로 즐겨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애니메이션 리뷰만 올라오는 편집 버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